안녕하세요. 캐나다 베개사 아줌마입니다. 오랜만에 올린 영상인데요. 지난 몇 달 동안에 일이 많긴 했지만 솔직히 영상을 업데이트 못할 정도로 시간이 없던 건 아니었거든요. 시간은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어떻게 쓰느냐 나름인데 그것보다는 좀 제가 마음의 여유가 없달까요? 그냥 살짝 슬럼프라고 하긴 좀 민망하지만 슬럼프는 왠지 연예인이라든지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하다가 딱 벽에 부딪혔을 때 더 이상 영감이 안 떠올라 이러면서 슬럼프 이건데 저는 그건 아니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조깅하고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고 자고 너무나 똑같은 쳇바퀴 도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레벨이 많이 지금 떨어진 것 같아요. 약간은 의욕 상실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상태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오은영 선생님처럼 금쪽처방 이러면서 딱 이렇게 하니까 나았다 하는 그 명쾌한 해답을 들고 오면 좋았겠지만 사실 그건 아니고 지금까지도 아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도전할 목표가 있을 때는 뭔가 으쌰으쌰 힘을 내서 에너지가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상태가 그런 목표 자체가 없는 상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몇 년 전에 제가 CFA 시험을 칠 때라든지 또 한 10년 전에 CA 시험을 칠 때 생각해보면 그때는 업무량도 지금만큼 아니면 지금보다 더 많았었고 또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다른 것들을 다 미뤄두고 정말 힘들었었던 때였거든요. 특히나 제가 CA 2차 시험을 칠 때는 정말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추후에 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뭔가 목표가 있으니까 내가 이뤄야겠다 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막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줄도 모르고 힘이 생겼던. 근데 지금 상태가 그런 목표 자체가 없으니까 내가 약간 늘어지고 나태해지고 그래서 지금의 이 다운된 상태가 생긴 게 아닌가.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까 하다가 초심으로 돌아가자. 제가 맨 첫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때 생각이 났어요. 저는 대학을 3번 나왔거든요. 10년 동안 대학 공부를 했는데 최종 학력이 학사예요. 10년 동안 했으면 박사 따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무용과를 갔었고 두 번째 호텔경영학과를 캐나다에서 나왔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회계 전공을 했는데 첫 번째 저의 첫 대학을 갔을 때 첫 대학도 저는 정말 굉장히 힘들게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무용을 굉장히 늦게 시작했거든요. 무용을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시작을 했어요. 1년 동안 입시 무용을 하고 정말 원래는 떨어졌다가 대기 18번인가 20번인가 막 이렇게 겨우겨우 막 문 닫히는데 문 이렇게 부여잡고 이렇게 대기자로 들어갔거든요. 거의 꼴찌 아니면 꼴찌 2등으로 들어간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대학 들어가고 나서 막 잘해야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다른 대학 친구들이랑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간 대학의 첫 전공 수업. 그러니까 제가 현대무용 전공이었거든요. 무용과는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이렇게 전공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같은 무용과를 할지라도 이 전공 파트에 따라서 들어가는 수업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친구들도 대부분 발레과는 발레끼리만 친하고 한국무용은 한국무용끼리 친하고 이렇게 갈리게 되거든요. 그 40명 정원 중에 12명이 현대무용이었는데 맨 처음 수업에 저희 교수님께서 그 무용 강당이죠. 그러니까 책상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용실이에요. 강당에서 교수님께서는 의자에 딱 앉아있고 그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12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쪼로로로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반원을 그리고 둘러 앉았어요. 이렇게 무릎 끼고 이렇게 둘러 앉아서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 맨 처음 들었는데 그 12명의 쪼로로 둘러 앉은 제자들을 하나씩 이렇게 찬찬히 둘러보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수님께서 대구 출신의 스스로는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대구 출신의 교수님이셨어요.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자면 너희들 대학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일 많을 거야. 공부도 힘들고 대학생활 처음 하는 것도 힘들고 또 사랑도 하고 실연도 할 거야. 그러면 울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데 주저앉아서 울면 안 돼. 울어도 뛰면서 울어야 돼. 주저앉아서 울면 다른 사람이 다 너희를 지나가. 그럼 너희는 뒤처지는 거야. 그러니까 울고 싶으면 뛰면서 울어.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확 이렇게 와닿았어요. 다른 친구들은 아마 이 얘기를 기억을 못 할 거예요. 그 첫 수업이나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을 못 할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이유가 아마 제가 너무나 힘들게 막 대학을 이렇게 비집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고3 입시 막 무용 연습을 하면서 정말 정말 울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도 많았고, 또 떨어졌을 때 처음에 좌절감을 맛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목이 메어 목 메어 그 힘들게 들어간 대학이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정말 울고 싶을 때가 있는데, 울고 싶을 때 거기 주저앉아서 울면 나는 그냥 내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계속 앞으로 향해서 나아가니까 나는 뒷걸음질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울고 싶어도 뛰면서 울자. 그 말씀을 그 이후 4년 동안 모토로 정말 가지고 항상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4년이 아니라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항상 굉장히 약간 모토처럼 삼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무용을 했을 때 연습을 하면 연습한 만큼 더 잘 되는 날이 있기도 하지만 어느 날은 오히려 더 후퇴를 하는 날이 있어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스텝이 꼬여. 그리고 턴도 안 돌아지고 몸도 무겁고 그럴 때는 진짜 막막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셋백에 얽매여서 내가 안 되네, 이거에 사로잡히면 오히려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손을 놔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은 것들이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뭐가 안 되는지 보완점을 찾고 점점 내공이 쌓여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주식시장 왔다 갔다 하는데 꾸준히 보면 이렇게 마켓 트렌드로 올라가는 것처럼 꾸준히 내공이 쌓여서 언젠가는 실력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결코 후퇴가 아니에요. 공부할 때도 그처럼 이 능률이 안 오를 때가 있고, 또 마기기잼이나 이런 걸 봤는데 모의고사 봤는데 CFA 시험 치기 한 달 전에 마기기잼 보면 멘붕 오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나 이제 글렀어 이렇게 손 놔버리면 안 돼요. 그동안에 다른 친구들은 차곡차곡 열심히 앞으로 나가고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작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결과들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절대 주저앉지 말라는 거. 그냥 계속 울고 싶어도 뛰면서 울다 보면 언젠가는 그 터널을 지나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전 이 슬럼프라는 벽을 넘어선 건 아니에요. 그냥 좀 계속 터널을 달리고 있는 기분인데 그래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하루 잘 살자,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 내가 하는 일 잘하자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주저앉지 않고 뛰면서 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뛰다 보면 언젠가는 또 그 끝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힘든 상황에 있다면 울고 싶겠지만, 우는 건 괜찮아요. 우는 건 괜찮지만 주저앉아서 울지 말고 열심히 뛰면서 옵시다. 그러다 보면 아마 그 끝에 길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